여의도 주변에서 뭐 저도 각 캠프에 자문도 좀 해봤고 취재도 많이 기자실에 해보면 이 뭐 당 대표 선거나 대통령 후보 뽑을 때 각 캠프에서 이제 총력을 다 하는데 자체 여론조사가 잘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카더라라는 식으로 흘리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 한동훈 쪽에서 했다는 조사는 통신사를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잘 나와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 규정에 위배가 된다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보통 자체 여론조사는 흘리면 안 되는, 발표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사생결단의 자세로 뭐 당 규정쯤이야 우리가 이기면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각 당에서 대표 경선을 하다 보면 웬만한 규칙 규정은 무시가 돼버립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익스큐즈가 되고요. 없던 일이 돼버리고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이 뭐 흘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통신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걸 봐서 잘 나오니까 업이 돼서 이렇게 발표를 비공식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당대표 선거가 과열되고 막장으로 진흙탕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치판이 이렇게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박앵커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잖아요. 예. 김진표 의장 회고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우리나라의 당 체제 바꿔야 된다. 원내 정당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평소에 저 생각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거대한 중앙당의 당대표를 뽑아가지고 뭐 2년마다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규정과 규칙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바뀌어져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댓글에도 모든 캠프가 뭐 다 하는 건데 결과 좋다고 이제 그걸 밝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나경원 후보 측은 이게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주장하는데 또 진영 내부에서 보면 충분히 뭐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후보한테 이제 표 쏠림이 더 강해지는 그런 걸 의식한 여론조사 결과 유출이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 캠프가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타고 꼬리 자르기는 하지만 한동훈 캠프에서 나간 게 아니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언론사가 알 수도 없고 다른 후보 진영에서 그걸 입수해가지고 할 리는 없죠. 예, 유포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공개는 안 하겠죠. 아니 자기들이 좋은 스코어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의 전당대회가 지나치게 과열화된 데다가 상호 간의 비방이나 어쨌든 비난의 수준이 이건 뭐 상대 당과의 선거를 하는 것 이상의 그런 비방과 비난의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끝나도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급기야 뭐 서로 간의 법적 대응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총선 참패 이후에 여당이 내부로부터 힘을 모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전당대회를 상정을 했던 건데 이번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힘을 모으기는커녕 전당대회 끝나고 당이 풍비박산 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모두 발언도 하셨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의 사설 댓글팁 논란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선을 긋고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는 스타일인데 이 사설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니고 나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전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무관하다. 저는 그런 해명의 뉘앙스나 태도부터 이게 심상치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구나. 그런데다가 뭐 장해찬 씨가 지금은 당 밖에 있습니다만 당 내부자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거기서 폭로가 나오고 또 야당에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구체적인 IP를 특정하고 과거에 드루킹 같은 경우 이제 기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게 모종의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건 뭐 공무원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법에 또 다른 혐의가 하나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그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상대 후보에서 이제 나왔다고 최종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게 번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이제 뭐 죽자 살자 싸우다 보면은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뭐 탄핵을 당하거나 구속이 되거나 했던 사유도 과거에 친이 친박 싸우면서 나왔던 혐의가 결국은 다 도화선이 됐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 문자 메시지 파동에서 나온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얘기 또 그거에 대한 당무 개입 프레임, 국정농단 프레임 또 이번에 이 댓글팀 전부 다 이제 민주당에게는 다 캐비넷에 들어가는 거죠. 탄핵의 파일을 착착착 집어넣으면서. 네, 근데 이 여론조사도 사실은 이거 되게 중대한 어떤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정당을 지지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절대로 공표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걸 공표하는 순간 이 여론이 확 쏠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정말로 각 지역의 당원들의 세대별 뭐 또 계층별 이러한 것들이 잘 표본이 반영이 돼 있는 여론조사인지 아니면 그냥 응답률이 뭐 30%라고 했는데 그냥 채워지는 대로 선착순으로 채운 다음에 끝나고 발표한 조사인지는 몰라요. 또 이게 수도권에 과밀돼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왜곡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죠. 뭐 자기 돈 들여서 여론조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걸 해가지고 언론사가 보도하게 만들고 다시 그거를 캠프에서는 모른다? 이거는 좀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런 참신한 이미지, 뭐 새로운 정치 변화의 시작 이러한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냥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우리가 했는데 마치 이게 좀 이렇게 흘러나가서 보도가 되고 유감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참고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가 1차 결선 투표에서 50%를 넘겨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그런 심리가 너무 크게 작동을 해서 어대한을 굳히기 위해서 다수 좀 무리한 카드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급한가 보다 한동훈 후보가 그걸 까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반 이상 뭐 보도에는 한 60%라고 이렇게 네. 특정이 돼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측면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보입니다. 물론 이 보도가 과연 어느 캠프에서 또는 뭐 누가 뭐 이 소스를 줬는지 뭐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흐름을 보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한 번에 당선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일 거예요. 그러지 않고 결선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선은 28일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분명히 2, 3위 후보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초기 레이스에는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진짜 크게 선을 긋다가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오히려 이제 뭐 원희룡 후보 측에 나를 도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선에 만약에 간다면 2, 3위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지금 열려 있다는 거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한이라는 명분하에도 모이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선에 가서 사실은 이제는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는 사실 1차에서 압도적으로 과반으로 바로 당선되는 것 이것의 모든 목표가 지금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여론조사가 사실은 당원들의 투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 자체가 당원 8 그다음에 그 일반 국민 2였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여론조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는데 이 보도는 어쨌든 일부지만 당원들에 대한 조사였다라는 것이 보도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는 효과가 굉장히 좀 크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세게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이전 투구 그 난장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동훈은 정치 미숙의 독선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동훈은 한때 응원해주고 함께했던 자들의 배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당대회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진흙탕으로 가나 국힘 아직도 더 폭망하길 바라는 건가 제발 정신 차려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댓글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또 의견도 주셨어요.
댓글팀 철저하게 조사해라. 1차에서 50% 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원희룡 좋게 봤는데 영 거시기하다. 나경원이 2위에 올라섰는데 차라리 나경원으로 단일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슬슬 짜증난다. 처음엔 사파전 흥행에 관심도 컸었다. 국힘 전당대 보면 총선 참패 후 정치 무관심 상태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예, 국힘의 전당대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관심도 많았고 재미를 느낀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이제 이전 투구 양상에 좀 실망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들 간에 일정한 긴장이나 상호 견제나 상호 비판은 경쟁의 활력소인데 어느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선을 훌쩍 넘어버린 상황인데다가 그거를 가장 먼저 촉발시킨 건 사실상 한동훈 후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여권 내에 이 금기와 같은 얘기를 물론 이제 뭐 수정안이긴 하지만 수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촉발이 됐고 그에 이어서 원희룡 후보가 애초에는 출마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대통령 만나고 나서 갑자기 출마로 선회하면서 이제 격화되기 시작했고 거의 사생결단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게 과연 봉합이 될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누가 이기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정치라는 게 또 이제 대의에 입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은 경쟁이고 또 그 과정에서 파열음은 파열음이고 끝나고 나서 다시 단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계기나 또 이런 것들을 찾긴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저 정도 경쟁을 하고 나면 그 오래 갔어요. 예전에 친이 친박 간에 서로 공천학살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2012년 대선 경선에서 2012년이지 아니죠. 2008년 대선 경선에서 파생이 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윤 대통령 퇴임 이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여권 내에 상당한 파열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